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2일 설날 특집 방송이네요. 10년 뒤를 보고 자녀에게 사줄 우주 태양열 관련 주식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날이 오늘 세배 다들 받고 하셨나요? 네, 세뱃돈도 많이 줬을 것 같고. 그럼 보통 이제 세뱃돈 주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리 이제 주식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자녀에게 어떤 주식을 사주느냐, 자녀에게 어떤 주식을 물려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조언이라든지 저도 생각하는 게 자녀들한테는 이런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뭐 직접 뭐 사서 준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증권사를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 좋겠죠. 하지만 뭐 지금 증권사 문 연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잠깐 시간 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10살짜리 초등학생한테 이게 주식인데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더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뭐 관심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재테크 뭐 요즘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뭐 다 재테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이제 좀 가능할 것 같고 전혀 관심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사서 주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이제 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왕이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또 부모님이 이제 어떤 경제 습관이라든지 어떤 경제에 대한 개념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몰빵 투자 이런 거 가르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제가 종목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만 딱 꽂아가지고 요 귀찮으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서 X라는 종목이 하나 이제 얘기 나온 거죠.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얘를 1,000만 원씩 사서 나중에 1억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하지 마시고 그 습관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한 방에 인생 역전 주식으로 팔자 고치라 하지 마라 라는 조언처럼 우리가 투자에 대한 습관을 배우고 정도 투자, 올바른 장기적인 투자, 마음이 아프지 않은 투자, 행복한 투자를 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부를 쌓아가고 그런 과정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 중에서 이런 종목은 이랬고 저런 종목은 저랬다. 그 중에서 이제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생각해봤는데, 우주 태양열 뭐 이런 관련된 주식을 또 투자를 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너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뭐 드론 자동차 날라다니겠죠. 예,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겠죠. 뭐 2년 뒤, 3년 뒤, 5년 뒤면 일본에서 지금 드론 뭐 이런 헬리콥터 같은 게 뭐 1억 정도에서 지금 뭐 제작이 돼서 뭐 한 10분, 30분 뭐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결국 이제 태양열도 들어올 거고 뭐 아무래도 우주 관련돼서 이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더 발전되고 가볍게 그다음에 추진력이 높게 되면 뭐 우주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 뒤, 20년 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뭐 지금 다양한 쪽의 산업들이 지금 계속 이슈되는데 우리가 2차전지 지금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10년 전에는 기대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엄청나게 불티나게 주문이 몰려들고 있는 것처럼 뭐 위성 분야라든지 우주 관련 분야라든지 태양력 관련 분야들이 이제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오늘은 한번 같이 코멘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달 착륙 50년, 요동치는 우주 패권, 민간인이 광물 채취, 우주기업 100개, 중국이 벌써. 우리는 지금 우주 관련 기업이 100개나 될까요? 지금 우주 산업이 이제 비즈니스다. 예, 이건 2019년 기사인데요. 뭐, 중요한 거는 2019년 벌써 23년입니다. 그렇죠?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난 기사지만, 이런 것들이 23년 예정된 달 여행,
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2033년 유인 탐사를 추진 중이다. 예, 이런 내용들. 뭐 로키드 마틴, 뭐 이제 그 거의 뭐 비행기 우리 전투기 산업 쪽이죠. 보잉 비행기 만드는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버진 갤럭틱 이런 아이들이 2019년도에 기사와 2019년 1월 14일 날 이때 이 주식을 샀으면 이제 대박 난 거죠. 요 기업들이 그러고 나서 완전히 폭등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다 고꾸로 앉았습니다.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야가 지금 그때 이번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폭등한 뒤에 이제 영원히 없어지느냐, 그렇게 봤을 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당장은 뭐 조정을 보일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외 기업들, 뭐 테슬라도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산업,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버진 갤럭틱 이런 것들도 뭐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뭐 당장 네, 뭔가 엄청난 폭등을 할 건 아니지만 또 한번 이런 이슈가 불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91% 빠져 있네요. 그렇죠? 네. 외국 해외 주식은 이제 이런 게 있고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주식은 뭐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해외 우주 산업, 뭐 태양 산업, 뭐 이런 쪽으로 위성 산업 쪽으로 가장 어떤 심혈을 공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을 하나를 이제 소개하면서 기업이라고 하기 그렇고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우선 먼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 하나그룹입니다. 하나그룹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상황인 거죠. 뭐 지금 김승현 회장이 이제 2세 승계,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제 그 승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구조가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자녀가 3명이 있죠. 과거에 이제 야구방망이 사건이 있었던 그 셋째 아들을 제외하고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첫째 아들이 굉장히 김동관, 네, 굉장히 엘리트고요. 네. 그다음 김동선, 예, 막내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그룹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에어로스페이스, 예,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예, 이쪽이 하나 솔루션이 이제 이 얘네들 지배 구조의 어떤 핵심적인 기업으로 좀 얘기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 김동원이 이제 둘째 아들이 얘는 이제 금융 쪽으로. 그래서 김동관이 첫째 아들로 이제 우주 산업, 그다음에 하나를 이제 승계하는 쪽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금융지주, 약간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금융그룹을 뭐 누가 맡아라. 그다음에 나중에 금융지주사가 되니까 뭐 막내 아들이 이제 금융지주사를 토대로 해서 하나생명이 전체적으로 가져가면서 삼성생명 뭐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가는 그런 구조로 가진 않고요. 예, 가진 않고 이거는 첫째 아들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김동관이 굉장히 좀 똑똑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첫째 아들이 우주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국 쪽에서 좀 정통한 어떤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계속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돋보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 그룹이 조금 특징이 재밌는 게 이번에도 대우조선을 인수하지만 하나 그룹이 이 항공산업 쪽, 그 다음에 정부와 굉장히 좀 가깝게 긴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또 투자를 했죠. 하나 솔루션, 에너지 쪽, 태양광 쪽, 태양 에너지 쪽.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좀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태양 발전 관련돼서 이제 주택에 있는 태양광 뭐 이런 산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 그룹 중에서 가장 좀 유독 뛰어난 게 이제 하나 보시면 연결돼 한화 그룹주죠. 홍콩 인터내셔널 베트남 코퍼레이션 하나 마이닝
여기는 안 나올까요? 저는 하나 솔루션, 태양광 쪽이 굉장히 지금 하나 케미칼, 하나 인터내셔널, W, 여기 태양 헤어름, 큐셀, 예, 큐셀 쪽이 굉장히 가장 좀 연관성이 깊은데, 이 큐셀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 제품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자리를 좀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큐셀 USA 코퍼레이션, 이게 전부 이제 하나 솔루션 쪽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 대상이 잡혀 있네요. 지분율은 하나 큐셀 지분율이 안 나와 있나요? 여기 하나 그룹이 큐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분 여기는 표시가 여기 있네요. 재팬, 큐셀 미국을 하나 그룹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로는 안 나와요. 뭔가 지금 지분 구조가 또 뭔가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이 하나 큐셀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솔루션, 하나 생명,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 제조 장비, 뭐 보시면 항공기 엔진, 위성 시스템, 이 세트라이도 저번에 인수해서 한번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라이를 인수하면서 그러고 폭등하고 지금 다 내려앉았네요. 요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사담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몸 관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많이 예전처럼 막 20대 30대처럼 많이 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관절에 어떤 부담을 줄이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영 쪽을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고 체력을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일이 엊그제인가요? 예, 수영장에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수영장 청소를 하시는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 그러니까 즉 이제 그 물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수영장이니까 그 탈의실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고용을 해서 이제 물도 닦고 청소도 하고 계속 탈의실을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분이서 주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 앉아 있고, 두 분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종목들을 거론하면서 뭐 어떻게 됐다 두 분이서 엄청난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구나. 영원하다 주식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한 60대에서 50대에서 60대 사이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거의 주식이 통달하신 분 같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주식은 큰 거 사야 돼. 주식 무조건 좋은 거 사야 돼. 비싼 거 사야 돼.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주식은 좋은 주식 사야 돼. 대형주 사야 돼. 명품주 사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상장 폐지 하나 맞았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상장 폐지를 맞았는데 다시는 작은 주식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주식 안 하고 대형주를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10년 뒤를 보고 자녀에게 사줄 주식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주식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위성, 뭐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우주 관련 조만한 500억짜리 시가총액 1000억짜리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주식들을 제가 언급하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걔네들이 2배, 3배 올라갈 수도 있겠죠. 10배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하나 이런 지금 아까 얘기 드린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하나 이런 아이들은 태양광 쪽으로 사업을 계속 펼치겠지만 뭐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요. 정말 이 산업이 엄청난 큰 산업으로 성장할 거는 뭐 기대하고 있으나,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2차 전지 쪽으로 뭐 좋았던 종목들, 뭐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뭐 에코,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여러 가지 주식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삼성 SDI가 가장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이라는 가장 든든한 투자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그룹도 마찬가지죠.
하나라는 그룹이 갑자기 없어질 일이 만무하고 우주 산업이 좀 안 되더라도 하나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을 토대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재계그룹 10위권 안에 들면서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나중에 로봇 쪽으로 들어가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1조에 인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현대차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서 굉장히 잘한 과거에 어디죠? 강남에 땅 산 거보다 훨씬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옥 뭐 짓고 있는데 그 사옥 지을 돈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는 그런 투자 의지처럼 과거에 어떤 자동차 회사 정말 좋았던 전기차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중소형 뭐 시가총액 1조에서 2조짜리 자동차 회사 미국의 기술력이 뭐 외국의 유럽에 좋았던 기업들을 두세 개 인수를 했다면 지금 시가총액 35조가 아니라 50조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못했죠. 어찌됐든 그런 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하나 그룹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지금 당장은 이쪽이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면 이런 기업으로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여기도 제가 보면 이제 뭐 우주 관련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쭉 보시면 우주 항공 산업 관련주 시가총액 순으로 뭐 대한항공부터 한국항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S1 뭐 이런 3천 뭐 뭔지 왜 이런 테마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테마주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동원수산도 테마주에 우주 항공 산업 테마주에 몇 개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청강, 세보엠이 뭐 대원전선, 전선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AP 위성 이런 기업들 뭐 위성이란 글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뭐 위성의 핵심 부품 하나 뭐 이런 거 그런 테마가 다 있지만 이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보다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도 얘기했던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공 우주 산업으로 이제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볼까요? 로봇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로봇도 LG전자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형 휴림 로봇 시가총액 뭐 RF 이거 볼까요? RF 세미 시가총액 328억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일 없어져도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재무제표 들어가 보면 뭐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겠습니다. 이 적자 투성이잖아요. 이 적자 이거 300억짜리 회사가 지금 3년 동안 300억 적자 봤는데 뭐 10년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우량주를 투자를 해서 당장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뭐 갑자기 금융위기 오고 경기 침체 오면 뭐 하나 솔루션,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이 다 뭐 여기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설에도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에도 또 투자를 해서 10년, 20년 뒤를 보고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나는 몰빵해야지 이거 안 된다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분산 투자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자녀분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는가 딱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했지만 또 이제 뭐 드론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드론이나 뭐 드론 비행기 다니겠죠. 드론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의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아마 로봇 패권은 일본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하나가 야스카와 전기. 우리 뭐 한번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스카와 전기라는 기업이 일본에서 그 검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검으로 사과나 이런 것들을 뭐 검도인 한 10년, 20년 달인인 사람과 야스카와 전기에서 만든 그 칼을 베는 기계랑 비교를 했는데 1000개의 사과를 정확하게 잘라내는데 사람은 지쳐 떨어지는데 이 야스카 전기가 만든 그 기계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기업들 장기적으로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도쿄
상장돼 있는 도쿄 증시에 상장된 야스카와 전기 이런 기업들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죠. 오히려 이런 기업이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높은 기술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혼다도 마찬가지, 뭐 야마하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가장 지금 엔진 분야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또 가장 좋은 로봇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소프트뱅크 그룹은 또 그런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고 있겠지. 손정희 회장은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혼다 자동차에서 뭐 지금 로봇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도 결국 로봇이라는 게 모바일이라든 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들이 다 자동 시스템이니까요. 같이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을 조금,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주식 조금, 우리나라 주식 조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1,000만 원을 해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개를 우리나라 기업 뭐 3개, 일본 기업 2개, 미국 기업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워낙 해외 주식이 각 잘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생각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라서 특별히 좀 자녀에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그런 얘기를 드렸고, 좀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저희가 투자 자문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있지는 않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우리 산업의 가장 큰 핵심 산업이 될 거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는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좀 얼마 됐나요? 20분 정도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0년 뒤를 보고 자녀에게 사줄 주식, 우주 관련 태양광 주식. 우선 주식이라는 거를 사고 팔고 뭐 하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분산 투자라는 걸 좀 가르쳐주자. 그래서 한 종목만 사지 말자. 그렇죠? 우주, 태양열,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인공위성, 뭐 모든 것, 어떤 것든 우리 투자에 대한 올바른 길을 우선 가르치고, 어떤 재무라는 거, 재테크라는 거, 투자라는 거, 이런 개념도 좀 가르쳐주자. 네, 이게 우선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이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쪽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그룹에서 굉장히 이 우주 쪽, 태양 쪽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계속 투자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그룹을 좀 유심히 보자.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 중에서도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누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 하나 시스템 5%, 하나 솔루션 5%, 하나 5%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20%를 사더라도 이렇게 네 종목을 두루두루 사주자. 네, 그렇죠? 뭐 그 와중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아이들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겠죠. 이미 하나가 인수를 했으니까요. 그쪽으로. 그다음에 뭐 드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발길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야스카와 전기, 뭐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이런 것 완전히 미래 산업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미국도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아마존과 테슬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버진 갤럭틱에는 좀 약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작전주 같은 개념, 소형주 같은, 터지면 대박,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애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자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오범 사례도 오답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투자는 실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가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빠가 봤을 때는, 엄마가 봤을 때는, 뭐 할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쪽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모험을 할 수 있는 게 투자다. 뭐 그런 개념으로 아까 얘기했던 세트레가이도 규모가 작습니다. 시가총액 2,800억이니까요. 그렇죠? 대형 산업 1조, 2조 대형 기업도 있지만 세트레가이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나 아빠 실패했어. 나도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안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더라. 너도 나중에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것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단다. 이런 식으로 또 퉁치고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게 것 중에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죠. 상장에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다 했는데도 분식회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찾아낼 수는 없죠. 예. 뭐 횡령, 그 회장이 횡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앞으로 투자의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마라톤 시장입니다. 예, 장기전 레이스예요. 예, 단기 레이스는 아닙니다. 그냥 100m 뛰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시는 달리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마라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만 길게 가야 되는 곳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오늘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비이성적 과열시장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무슨 국면인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경기는 침체로 하고 있고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위험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다고 느꼈을 코스피 3300에서는 주식을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주식을 팔고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2년 동안 이미 이 과정을 예견했던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을 거고, 지금은 이제 2년 뒤에가 경기가 살아날 걸 대비해서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이 쉽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정말 바닥이 맞느냐, 뭐 이 과정에서 이런 게 1500, 2000이 이런 게 또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이 변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 여기냐, 지금 무릎이냐, 지금 복숭아뼈냐, 발바닥이냐, 여기서 저는 이제 고뇌를 하고 있는 거죠. 무릎 이하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 주식이 싸긴 싸요. 근데 이 무릎 이하에서 발목까지, 발목에서 발바닥까지 가는 그 구간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숭아뼈인가 지금? 이제 사야 되나 주식을?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뭔가 발바닥이라는 그런 징후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발바닥 밑에 또 지하 발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저에게 자문 받는 분들에게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대한 안전하긴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고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최종적으로 용기를 또 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사야 될 그 타이밍을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잘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를 단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이런 분야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설날 끝나고 장 열리자마자 주식을 다 때려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